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미술시장은 크게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눕니다. 1차 시장은 갤러리를 통해 구매자에게 그림이 전달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2차 시장은 1차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작품들이 경매를 통해 새로운 구매자에게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거래를 거치며 작품의 신미성, 예술성,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고요. 작품의 진위도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작품의 진위성이나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으려면 작가의 스튜디오로 직접 가서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미술 거래를 주도하는 방법은 갤러리, 경매, 그리고 아트페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지난 2021년 갑자기 한국 미술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2배 넘게 성장을 한 건데요. 2022년 상반기 미술 시장도 기대와 함께 총 5,329억 원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화랑 2,450억 원, 경매 1,450억 원, 아트페어 1,429억 원, 분할 소유권 310억 원입니다. 아직 최종 합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큰 화제를 끌며 가을에 개최된 키아프와 프리즈 아트페어가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은 총 매출 1조 원을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결론적인 얘기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누구 그림이 가장 비싸게 팔렸을까? 그리고 과연 얼마에 팔렸을까가 궁금해지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022년 상반기 경매 낙찰 총액 탑 10입니다. 낙찰 총액 1위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이유한 작가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낙찰 총액은 200억 원입니다. 게다가 낙찰가만이 아니라 총 낙찰 작품 수도 137점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그전 2018년과 19년에 김한기 작가의 작품들이 차지했던 것을 이미 추월한 거죠. 위작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투자성이 높은 작가가 바로 이유한 작가라는 그런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총액이 아닌 단품 작품으로 작년 상반기 최고가로 낙찰된 작품은 누구의 어떤 작품일까요? 최고가 낙찰 작품은 작년 2월 서울 옥션에서 낙찰된 쿠사마 야요이의 1988년작 인피니티 네트에 의해 소멸된 비너스상이었습니다. 낙찰 금액은 44억 원이었다고 하죠. 국내 작가 중 최고가 작품은 이유한 작가의 1982년작 프롬 포인트와 김한기 작가의 1957년작 화실이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돌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위에서의 상반기 상황과는 달리 작년 3분기 미술시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입니다. 국내 미술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14일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가 발행한 2022년 3분기 미술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뤄진 8차례의 경매에서 올린 낙찰 총액은 총 336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대비 약 52%, 2분기 대비 약 42.4%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3년간 3분기 낙찰 총액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10월 경매에서 한국 경매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옥션과 K 옥션이 올린 낙찰 총액은 불과 80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10월 양사의 낙찰 총액은 225억 원, 즉 서울 옥션이 152억 원, K 옥션이 74억 원으로 거의 3분의 1 정도로 추락한 거죠. 10월 경매 상황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점이 더 있는데요. 소품은 그대로 활발한 응찰과 낙찰이 이루어졌지만 경매의 하이라이트이자 낙찰 총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현대 작가들의 대작들이 유찰되거나 최고 추정가를 약간 웃도는 그런 수준에서 경쟁 없이 바로 낙찰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경매사에서 유찰된 작품들 중 서울 옥션에서는 김구림의 작품과 권호견의 작품이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K 옥션에서 유찰된 작품 중에서는 박서보의 작품과 이유한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 측은 하락세에 대해
불황에도 버텨낼 수 있는 메가 컬렉션 경매가 없었고 불안한 시장을 버텨낼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을 블루칩 작가군이 한정돼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어야 할 초현대 작가군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매체들은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하락세의 원인으로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국제정세와 국제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꼽았으며 여기에 더해 프리즈 서울과 키압 서울로 인해 미술품 구매에 대한 피로감이 증가를 했고 MZ세대 미술 소비 열풍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큰 기대를 했던 프리즈와 키아프 그리고 MZ세대의 소비가 오히려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점이죠. 한 매체에서는 국내 경매 시장 매출액 감소의 원인으로 서울 옥션의 홍콩 경매 부재를 꼽기도 했습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김영석 이사장은 국내 경매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한 서울 옥션이 코로나 여파로 홍콩 현지 경매를 진행하지 못한 점이 지난해 대비 400여억 원의 거래액 감소의 요인으로 지적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미술시장이 급성장했다고는 하지만 홍콩을 포함한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현대 미술 시장의 1, 2위를 앞다투는 지역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홍콩을 국내 미술이 대거 공략할 수 있는 자금력 있는 해외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고가 10위 목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김한기 작가의 전면 점화 작품 중 6, 7점은 모두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서 낙찰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센터는 국내 경매 시장의 상황을 더욱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해외 경매 시장의 상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국내 미술 시장은 경제 불황 여파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해외 미술 시장은 오히려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고 전했는데요. 물론 작년 총 매출에서는 하락했지만 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양대 미술품 경매사인 소도비는 같은 기간 대비 49.7%, 크리스티는 11.6%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경기 불황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미술사적, 예술적, 제도적 가치를 모두 갖춘 초고가 미술품인 메가 컬렉션 경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그만큼 탄탄하고 희소성이 있는 미술품과 높은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초현대 미술 작가들의 영향력도 증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NFT, 스트리트 아트, 여성 작가들의 메이저 시장 유입을 포함해 현재 초현대 미술 시장은 전체 미술 시장 매출의 18%를 차지했는데요. 또한 총 거래액은 전 세계 미술품 경매 거래액의 2.7%인 2억 9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초현대 미술품의 총 매출은 2013년 9,140만 달러에서 2021년 7억 3,930만 달러로 700% 이상 증가했고 이들의 경매 작품 수는 2013년 3,487점에서 2021년 12,216점으로 표본 기간 동안 약 25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초현대 미술 작가들이 메이저 시장으로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투기적 성향의 컬렉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여기에는 젊은 유망 작가들의 더 낮은 가격대 작품들을 경매에서 공격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일부 컬렉터들의 영향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센터는 이러한 초현대 미술 작가들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내 생존 작가들의 작품들이 또한 경매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 옥션 홍콩 경매가 재개되며 이들의 작품들이 홍콩 시장에서도 관심을 다소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홍콩 경매에서는 김한기, 유영국, 박서보, 하종현, 윤형근 등 국내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출품되었고 최근까지 경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던 우구관, 김선우, 정영주 등 국내 젊은 스타드 작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 미술 시장에 비해 초현대 미술 작가들에 대한 분석은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어야 할 초현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안정적인 신뢰가 쌓이지 못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는데요. 센터는 초현대 미술 작가들의 견고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술사적, 예술적 가치 또한 쌓아야 할 것이며 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대원쌤이 이 젊은 작가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성장한 미술시장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금전적 투자성을 노리고 투자하다 보니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거래가 상승도 느려지면서
불안한 마음의 초보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미술품 구매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은 지나치게 큰 금액의 작품에 투자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중에는 무명 작가의 대작보다는 유명 작가의 소품을 구매하라는 조언도 있고, 이와 같은 오리지널보다는 여러 장이 존재하는 판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만약 신진 작가나 중견 작가의 작품에 관심이 있고 투자하고 싶다면 그들에 관한 전시 경력과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 조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지, 국제적으로도 가능성을 인정받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미술 구매 시 세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시며 컬렉션을 키워가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 점이 무척 매력적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비해 세금 혜택이 큰데요. 간단히 말해서 미술 작품은 취득할 때나 보유할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팔 때도 생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작고한 국내 및 해외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이 경우라도 판매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듯 미술 작품은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매력적인 재테크 투자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빚을 내서 지나치게 큰 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세금 혜택까지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요즘 제 주변에서도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마 그 이유는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워낙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방법의 투자를 고려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인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10년간 팔았던 그림보다 지난 2년간 판 그림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점 아마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급격히 다시 떨어지고 있는 우리 국내 미술 시장의 현상에 대해서 요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심해서 보고 잘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갤러리의 대표가 한 이 말이 가슴에 꼭 와닿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림을 사고 싶다면 끊임없이 사랑하라. 그리고 소유하라. 였습니다. 42억, 42억, 42억.